안녕하세요. 빌딩 중개 공인중개사 빌딩 버튼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병원 상권이 형성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병원 상권은 일반 상가 상권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원이 몇 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안에 생활 구조와 수요 구조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상권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어떤 지역은 병원이 계속 모이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한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병원 상권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생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병원 상권이 시작됩니다. 네. 병원은 카페나 편의점처럼 충동적으로 이용하는 업종이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 상권은 유동인구보다도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덜 중요하기보다는 해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업은 유동인구가 직접적인 매출과 연결될 수 있지만 병원은 그 구조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앞이라 사람이 아주 많아도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구조라면 병원 상권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유동인구가 아주 폭발적이지 않더라도 배후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가족 단위 거주 비율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탄탄하면 병원 상권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권에서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느냐보다 의료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구가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네, 병원은 진료과별로 필요한 배우 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연령대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아 청소년과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과는 성인 인구와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정형외과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과나 피부과는 생활 인구도 중요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소비 성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즉, 병원 상권은 단순히 사람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구성과 생활 특성을 함께 읽어야 하는 상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병원 상권은 대부분 첫 입점 병원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한 개의 병원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병원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관련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약국이 들어오고 다른 진료과도 검토에 들어가고 점점 의료 관련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병원이 있던 자리가 점점 병원 상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 상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병원이 들어오고 그 병원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 업종들이 연결되면서 형성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병원은 경쟁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상권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이나 인접한 블록 안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정형외과, 약국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누적되면 그 지역은 의료 이용이 익숙한 장소가 되고 다시 환자가 모이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서 상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은 단순히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료과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은 병원 상권은 병원이 많기도 한 곳이 아니라 진료과 구성이 균형 있게 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치과, 약국 등 이러한 조합은 생활 밀착형 메디컬 상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과는 기본적인 성인 진료 수요를 가져오고 소아과는 가족 단위 수요를 만들고 이비인후과는 계절성 수요와 회전율을 높이며 정형외과는 반복 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진료과가 모이게 되면 특정 업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권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어, 반대로 비슷한 진료과만 과도하게 겹치면 경쟁은 강해지고 상권의 확장성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국은 병원 상권에서 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순히 병원 옆에 따라오는 업종이 아니라 의료 동선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바로 약을 수령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편리함을 느낍니다. 이 동선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그 상권의 만족도가 높아지곤 합니다. 또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 주변 병원에서 처방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병원 간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 있는지, 약국 위치가 좋은지, 병원과 동선이 연결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약국이 자리 잡는 순간 그 지역의 병원 상권으로서 한 단계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라고 하면 그냥 역세권 여부만 생각하시는데 병원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병원은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어르신이 오는 경우도 많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권에서의 접근성은 단순히 지하철과 가까운지보다 실제로 이용하기 편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진입이 쉬운지, 엘리베이터가 편한지,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지, 초진 환자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지, 간판 가시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병원 상권은 지도상으로 좋은 입지보다 현장에서 이동이 편한 입지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은 반복 방문이 많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환자들이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는 병원을 한 번 이용해 보고 만족하면 그 병원을 계속 방문하게 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소개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권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병원 주변에는 약국이나 관련 업종도 연결돼서 의료 중심 생활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누적되기 때문에 일반 상권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 상권은 처음에는 느리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구조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오래가는 상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후 주거가 약한 곳, 생활 인구가 짧게 머무르는 곳, 가족 단위 수요가 부족한 곳, 그리고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또 병원이 들어왔는데도 약국이나 보안 업종이 붙지 못하면 상권이 혼자 버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빌딩을 기획할 때 진료과 구성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그냥 빈층을 채우듯이 입점시키면 오히려 전체 상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기획과 구조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상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병원 상권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생활 구조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연령대가 중심인지, 반복적인 의료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진료과 조합과 건물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병원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병원 상권을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간판 숫자보다 배우 세대, 생활 인구, 접근성, 약국, 진료과 구성까지 입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어떤 지역은 병원이 계속 모이고, 왜 어떤 건물은 메디컬로 성공하고, 왜 어떤 곳은 신축이어도 병원 유치가 어려운지가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병원 상권이 형성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상권은 단순히 병원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지역의 구조를 읽는 일에 가깝습니다. 혹시 건물 매입이나 신축, 메디컬 임대차, 병원 유치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겉으로 보이는 유동 인구보다 그 지역의 생활 구조와 의료 수요의 연결성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빌딩, 상가, 오피스, 메디컬 등의 부동산 관련해서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